코스피 26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승에 더 힘이 실리고 있고요. 유동성 효과의 원화 강세까지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연말 국내 증시를 역시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만끽하면 되는 건지 한편으로는 또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 조성우 과장과 얘기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시장은 과열이 아니다. 이런 중건가의 분석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지수 방향성, 주도주, 내 종목 등등 어떤 궁금증도 상관없이 오늘도 저희가 접수를 받겠습니다. 027-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주제 보고 조성우 과장님과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게요. 네, 중국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오늘 주제를 꼽아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일단은 뭐 지수와 연관이 있는 얘기인가요? 어제 시장은 중국의 선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급등을 했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에 이제 좀 균열이 가는 칭화 유니그룹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얘기가 그렇죠, 또 이런 것들. 근데 이 보도됐죠. 외에도 사실 이제 네. 중국은 그동안 신압으로 우리 시장에 이제 선물을 주어왔어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2,600을 보니까 또 이제 바로 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제 3,000이다, 3,200이다 네. 얘기 나오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으니까 저한테 지수 전망은 기대를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재를 봅시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상 최고치에 저는 근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또 이제 좀 성질 급한 분들은 또 이제 무슨 소리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다. 이게 뭐 종가 기준이냐, 뭐, 장중 기준이냐. 글쎄 이게 뭐 그쵸? 몇 포인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말을 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마련이고, 왜냐하면 타이틀이 또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또 이제 그런 또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제 말이라는 건 또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건데, 어쨌건 종가 기준으로는 2,600을 처음으로 뭐 돌파한 그런 날이고요. 네. 다만 이제 2018년 1월에 있었던 이제 사상 최고치 2,607포인트는 아직은 조금 남겨놓은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 포인트도 채 안 남았네요. 예, 뭐 일단은 뭐 오늘도 뭐 사상 최고치를 또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이제 또 도배가 되면서 또 여러분들의 또 조바심은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또 이제 쏟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커질수록 저는 오히려 이제 그때는 오히려 저라도 이제 여러분들 좀 냉각시켜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뭐 루멘스 같은 거 이제 뭐 지금 사도 됩니까 할 때 제가 아주 그냥 호되게 냉각을 시켜 드린 것처럼요. 일단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원 넘게 샀고 선물도 거의 5천억 가까이를 샀어요. 굉장히 좀 저는 당황스러운 매수였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외국인이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많이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중국에서 우린 그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이제 전기전자를 4,300억, 그리고 이제 화학을 한 2천억, 운수 장비를 이제 1,000억.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다시금 이제 쓸어 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좀 뭔가 삐걱거리는 그런 잡음들이 좀 많이 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른 좀 반사 이익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중국이 무슨 굴기를 이제 앞세우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첨단 산업에서 굉장히 격차를 줄이면서 추격해 왔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은 중국에서 이제 LCD 쪽에 대한 보조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치킨 게임으로 가버렸잖아요. 가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사업 지금 철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LCD 사업 비중을 이제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빠르게 지금 가속화해서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갖고 오는 종목들도 거기에 이제 기인을 하는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하고는 이래저래 조금 뭐 부딪히면서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의 주요 이슈들을 보면 요게 이제 우리 시장에 반사 이익들을 주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기업 관련 주요 이슈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화웨이는 잘 아시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의 거의 상징적인 그런 중국 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도어 이슈 때문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너희들이 스파이처럼 우리 정보를 빼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웨이를 임기 내내 아주 그냥 뭐 호되게 그냥 제재를 해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5G 장비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 이익을 분명히 받잖아요. 결국에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예. 이제 철수를 하면서 중저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라인 그것도 철수하고 이제 네. 부품들도 이제 자국에서 막 조달하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어차피 뭐 내수가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뭐 내수로 버틸 수 있다 치지만 결국에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분명히 좀 봐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것도 선물이라면 선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천그룹이라고 이제 BMW하고 합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이게 국유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기사 봤어요. 이게 저도. 파산된 거예요. 파산됐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어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급등시킨 것은 반도체 굴기를 앞세우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격차를 줄여오던 중국의 이제 칭화 유니그룹이 2,200억을 못 막아서 2,200억을 못 막아서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에 결국에는 실적 부진이 빠졌죠. 다 예. 이유인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중국이 무슨 굴기를 앞세워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던 것에 이제 민낯이 고스란히 좀 드러나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엔트그룹 기억하시죠? 엔트그룹이라고 해서 알리바바의 그 이제 전자결제 관련한 자회사가 상장이 원래 이달 초에 됐어야 되는데 이게 철회가 됐잖아요. 이게 왜 철회가 됐냐? 마인 회장이 어딘가에 불려간 뒤로 상장이 철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의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시장이 얻는 반사익, 특히 이제 외국인의 어떤 강력한 매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그 반중국 정서가 지금 상당히 네.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국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꾸 이제 뭐 파산하거나 디폴트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엔트그룹도 상장할 줄 알고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인덱스를 살려고 외국인들이 좀 돈을 좀 팔아놨는데 엔트그룹도 이제 상장이 철회되니까 그럼 다시 우리 시장을 살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반사 이익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기업 주요 이슈들을 기반으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풀어주셨습니다. 뭐 중국 얘기도 좋고 시황 얘기도 좋고 관련된 종목 얘기도 좋습니다. 02-전에-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짧게 또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뭐 지금 뭐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끝번호 2899님이 또 한글과 컴퓨터 접수를 남겨주셨거든요. 이렇게 내 계좌에 담겨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환율 체크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어제 그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사실 네.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환율 한번 보실게요. 어제 환율은 한 3원 정도 반락을 해서 이제 다시 반락을 하긴 했지만 1,110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00원 밑으로 지금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코스피를 1조 원을 사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제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면 역시 좀 중국에서 기인한 어떤 반사 이익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고, 어제 또 간밤에 역외에서는 또 1,114원까지 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우리 시장의 이제 상승,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가설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이슈에 기인해서 출발하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자금 중에서는 액티브한 자금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익에 따라서 그때 이제 빠르게 기동성 있게 섹터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금들은 적어도 지금은 중국보다는 우리 시장을 선호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엔트그룹의 상장도 철회됐겠다.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도 지금 뭐 이제 채무 불이행에 빠졌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는 대기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거 중국으로 갈 건 아니겠구나 해서 다시 한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어제 일시적으로 좀 몰렸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환율이 그걸 증명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이슈와 별개로 우리 시장을 강하게 샀다면 환율은 분명히 어제 급락을 했어요. 전 맞다라고 1조 원을 하루에 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라 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그런 대규모 외국인의 매수는 좀 일시적일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요걸 갖다가 제가 뭐 굳이 뭐 의미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네. 주식이야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일단 오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일단 뭐 지금 분위기를 뭐 굳이 우리가 뭐 애써서 뭐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되고 나중 일은 사실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나중 일을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고 맞아요. 나중에 걱정할 뒤늦게 그러면 안 나중에 되죠. 걱정할 게 뭐가 있는지는 그래도 체크하면서 즐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코스피 지수를 전망하는 증권사의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삼천시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더 가니까 비중을 확대해야 되냐? 그러면 뭘 사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서 좋은데 이제 분명히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요. 지금 기업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일단 아니죠. 그리고 지표 역시도 지금 사상 최고치가 일단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실물 경제는 지금 그렇죠. 다 엉망이죠. 제가 네. 틈만 나면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서 지금의 지수 때는 우리가 좀 장부로 이해할 수는 없는 지수 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어제 시장을 견인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를 한 번씩 볼게요. 아니 오늘 유튜브에서도 아니 갈 거면 좀 골고루 다 같이 잘 가지. 예. 쏠림 현상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이게 지금 외국인의 플레이가 오로지 지금 시총상위주 쪽을 밀어 올리는 이런 상황이고 네. 실탄이 떨어졌을 때 이제 잠깐 중소형주 가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네. 자,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가 거의 목전에 이제 와 있는 상황이죠. 뭐 7만 전자, 뭐 기분 좋잖아요. 7만 전자, 뭐 8만 전자 좋은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아쉽게도 사상 최고치에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018년에 영업이익을 58조, 거의 60조를 벌였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후하게 잡아도 40조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현재 주가는 사상 최고까지만 사상 최대 실적은 일단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최근 5년 내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올해 예상 PER이 16배,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과거의 삼성전자 평균 PER을 봤을 때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에 이제 거의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아쉽게도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 일단 아닙니다. 2018년도에 20조를 벌었는데 올해는 5조 원이 될까 말까 한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유동성의 효과도 분명히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뭔가 실적이나 지표가 받쳐주면 이 주가가 이제 합리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기다리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가격 동향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DDR 램 8기가짜리인데 최근에 역시 반도체 가격은 회복이 좀 안 되고 하락세가 있고 그나마 이제 좀 버텨주던 낸드 가격, 낸드 64 볼게요. 최근에 뭐 반등하는 시그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뭐 이 지금의 이제 우리 지수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중국이 저런 식으로 계속 좀 삽질을 해주는 요걸 이제 다 갖다 반영해 놓고 있는 요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3,000이다, 3,200이다 이런 논쟁에 저는 뭐 굳이 뭐 제 말씀을 보태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실적과 지표가 따라와주면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랠리의 끝은 어떤 모습일지 조금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되 항상 그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건 이제 우리는 시장이 하락하던 올라가던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어쨌든 좋은 가격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사실 비싼 주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장부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비싼 주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합리화시킨 논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야, 애플 시총이 2,000조인데 삼성전자가 400조밖에 안 돼. 물론 그런 논리가 무리한 논리는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어디까지 받아들여지고 시장에서 그걸 반영해 줄지 요게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지금을 즐기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환호하거나
무조건 뭐 맹목적으로 확신하거나 낙관하는 이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수 낙관적인 전망 속에 또 지수의 조정을 또 예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좋을 때 또 앞날을 걱정하면은 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접수된 내용들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전화 그리고 문자로 또 오늘 상담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SK하이닉스 역시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접수가 됐고요. EDGC, 일즈머티리얼즈, AB프로바이오까지 오늘 조성우의 퍼스트클래스에 접수가 된 종목들과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또 코멘트를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우 과장님과는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